나는 주말마다 항상 집에 있는 게 토비와 시간을 보낸다. 토비는 나의 충실한 반려견이자 소중한 친구였다. 그날도 평소처럼 토비와 함께 마당에서 공을 던지며 놀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토비가 갑자기 마당 한켠에 웅크리고 앉아서 숨을 헐떡이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그저 더운 날씨에 몸이 지쳤을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곧 토비의 몸에서 보통과는 다른 긴장감이 흐르기 시작했다. 나는 걱정스러운 마음에 토비에게 다가갔고 그가 갑자기 짖기 시작한 순간 나는 무언가 잘못됐다는 느낌을 받았다. 토비는 마치 내게 뭔가를 말하려는 듯 계속해서 짖었다. 나는 그가 아픈 건 아닌지 걱정되어 바로 그의 몸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그때 그 장면을 보았다. 토비의 배가 부풀어 오르기 시작하며 그의 얼굴에 고통스러운 표정이 떠올랐다. 그 순간 토비가 갑자기 그 자리에 쓰러지듯 앉았다. 나는 얼떨떨한 상태에서 그를 살피며 손을 내밀었지만 그가 점점 더 힘들어하는 모습에 순간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다. 그리고 잠시 후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토비의 배에서 새끼들이 나오는 모습이었다. 내가 본 것 중에서 가장 기이한 광경이었다. 토비가 새끼를 낳고 있었다. 나는 그 순간 얼어붙었다. 인간이 아닌 개가 아기를 낳는다는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전혀 감을 잡을 수 없었다. 고통에 찬 토비의 표정과 그가 출산하는 모습은 내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었다. 아기들은 하나씩 토비의 품에서 태어났다. 그 작은 존재들이 사람의 아기처럼 손톱을 까슬까슬하게 흔들며 세상과 처음 마주하는 순간 나는 다시 한번 그 순간을 믿을 수가 없었다. 토비가 힘겹게 새끼들을 낳고 나서야 나는 어지러움에 휘청이며 비로소 냉정하게 생각을 할 수 있었다. 집안은 고요했지만 그 고요함 속에서 나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실감하고 있었다. 어떻게 개가 사람의 아기를 낳을 수 있단 말인가?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었다. 하지만 눈앞에 있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었다. 토비가 낳은 새끼들은 사람의 모습이었다. 피부는 부드럽고 손톱은 인간처럼 발달되어 있었다. 그 작은 존재들이 인간의 아기처럼 손톱을 까슬까슬하게 흔들며 세상과 처음 마주하는 순간 나는 그 광경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 나의 사랑하는 게 토비가 그 아기들을 낳은 것이다. 나의 세상은 단번에 뒤집어진 느낌이었다. 나는 너무 혼란스러웠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가능한 것인지,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아무런 실마리도 잡을 수 없었다. 토비는 여전히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며 새끼들을 핥고 있었다. 나는 본능적으로 그들을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끼고 급하게 병원에 전화했다. 의사에게 상황을 설명하며 어떻게 해야 할지 물었지만 그들의 반응은 차갑고 무관심했다.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며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나는 서둘러 병원을 떠나 인터넷으로 관련된 정보를 찾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몇몇 전문가들이 말했다. 이건 전혀 이해할 수 없는 현상입니다.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나는 이제 알았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일이 내 인생을 완전히 바꿀 거라는 것을. 새끼들은 점점 더 커져갔다. 토비는 그들을 사랑스럽게 돌보았고 나는 점점 더 이 아이들이 인간 아기처럼 성장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 작은 존재들이 시간과 함께 점차적으로 사람처럼 자라나고 있었고 나는 그들을 키우는 것이 나의 의무처럼 느껴졌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모든 게 혼란스러웠고 현실이 아니기를 바랐다.
하지만 그 사실은 계속해서 내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었다. 이제 나의 삶은 예전처럼 평범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확실했다. 내가 알고 있던 모든 법칙과 이론이 무너졌고 내가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 내 현실로 다가왔다. 나는 그 새로운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랐다. 세상은 지금 내가 아는 것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그날 밤 나는 도저히 잠을 잘 수 없었다. 토비가 낳은 아기들을 바라보며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는지, 이 아이들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생각할수록 혼란스러웠다. 나는 애써 마음을 가라앉히고 침대에 누웠지만 그들의 작은 손톱이 나를 쥐는 듯한 감각이 잊혀지지 않았다. 그 작은 아기들은 내가 생각한 인간의 아기와 너무나도 비슷했다. 피부는 부드럽고 눈은 맑고 입술은 연한 분홍색이었다. 그들의 모습은 신비롭고도 두려웠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새끼들이 아무렇지 않게 자고 있는 모습을 보며 상황을 직시할 수밖에 없었다. 일어나자마자 내 마음은 다시 불안과 혼란으로 가득 차 있었다. 토비는 여전히 새끼들을 보살피고 있었고 나는 그들을 어떻게 돌봐야 할지 몰랐다. 이 아이들을 마치 내 아기처럼 키워야 하는 걸까? 아니면 이 모든 것이 어느 순간 끝나고 다시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가게 될까? 그런 생각들이 나를 괴롭혔다. 그때 나는 차라리 토비가 사람이 아니라 단순히 매우 특별한 개일 뿐이라는 현실을 받아들일 수 있다면 그럴 때만이라도 내 마음이 편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실상은 그 반대였다. 이 작은 존재들이 사람처럼 자라난다는 사실은 점점 더 현실감 있게 다가왔다. 그들은 몇 주가 지나면서 눈을 뜨고 머리를 가다듬기 시작했다. 그들의 눈빛은 내가 알고 있던 인간의 아기와 똑같았다. 그들은 나를 쳐다보며 웃기도 했고 손을 뻗으며 나를 향해 달려가기도 했다. 나는 점점 더 이 아이들이 인간의 아기임을 부정할 수 없었다. 그들의 행동, 눈빛, 표정 하나하나가 너무 인간적이었다. 나는 점차 그들을 돌보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처럼 느껴졌다. 그들이 아무런 의심 없이 나를 따르기 시작하면서 나는 그들과의 유대감을 더욱 깊이 느꼈다. 그들은 나의 자식처럼 보였고 나는 그들을 사랑해야 한다는 책임감이 생겼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계속해서 혼란스러웠다. 이 아이들은 어떻게 태어난 걸까? 걔가 어떻게 사람의 아기를 낳을 수 있단 말인가? 나조차도 그 설명을 들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 그래서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전문가를 찾아 나섰다. 그들은 내가 겪고 있는 상황이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들은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었다. 그것은 과학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지만 이 세계에서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었다. 그들의 말은 나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몇 일 후 나는 이 작은 아이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그들이 인간의 아기라면 다른 사람들도 이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럴수록 더욱 두려움이 몰려왔다. 이 아이들을 공개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까? 만약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그들은 이 아이들을 어떻게 대할까? 이 모든 것이 너무 무겁고 두려운 생각이었다. 나는 결국 주변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이야기하기로 결심했다. 그들에게 내가 겪은 일을 정확히 설명하고 토비가 낳은 아기들이 무엇인지 알려주기로 했다. 그렇게 한 명씩, 두 명씩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서 그들의 반응을 살펴보았다. 일부는 이해할 수 없다는 듯이 고개를 저었고 일부는 그저 나를 불쌍히 여기며 괜찮아,
괜찮을 거야 라며 위로해 주었다. 하지만 그들의 말은 내게 아무런 위안이 되지 않았다. 하루하루 지나면서 나는 점점 더 이 아이들이 내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임을 실감하게 되었다. 그들은 단지 나의 일상이 아니라 이제 내 삶의 중심이 되어버린 존재들이었다. 나는 그들을 보호하고 돌봐야 했다. 하지만 과연 나는 이 아이들에게 어떤 미래를 선물할 수 있을까? 그들의 존재는 모든 것을 뒤흔들 만큼 강력했고 나는 그들이 살아갈 세상이 어떤 곳이 되어야 할지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다. 내가 알던 모든 규칙과 법칙이 지금 여기서 무너졌다. 나는 그들을 마주할 때마다 두려움을 느꼈지만 동시에 그들에게 사랑을 주어야 한다는 책임감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무엇보다 내가 이 아이들을 키운다는 것, 그들의 미래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 나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몰랐다. 나는 그들에게 부모가 되어야 하는 사람으로서 무엇이 옳은지 결정을 내려야 했다. 그리고 그 결정이 내 삶의 나머지 부분을 어떻게 바꿔놓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나는 두려워했다. 이 아이들이 무엇인지, 어떻게 존재하는지,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한 채 나는 계속해서 그들의 삶을 지켜보았다. 그들은 나에게 점점 더 큰 질문을 던지며 그 답을 찾기 위해서는 내가 이 세계의 틀을 완전히 벗어나야만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었다. 나는 더 이상 이 아이들을 단순한 호기심의 대상이거나 그저 특별한 존재라고만 생각할 수 없었다. 그들은 나의 세계를 뒤흔들고 나의 모든 생각을 흔들어 놓았다. 그들의 존재는 나의 삶에서 일어난 기이한 사건이었고 그 사건 뒤에는 반드시 숨겨진 진실이 있을 것이라고 나는 직감했다. 그런데 그 진실이 무엇인지 알게 되면 내 인생은 다시는 예전과 같지 않다는 두려움이 나를 괴롭혔다. 토비는 여전히 그 아이들을 소중히 돌보았다. 그녀는 마치 본능적으로 그들의 필요를 알고 있는 듯 한시도 그들을 떠나지 않았다. 나는 처음에는 단순히 그녀의 본능적인 모성애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모든 것이 너무도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걔가 사람의 아기를 낳았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현실은 내 앞에 분명히 존재하고 있었다. 어떤 날 나는 결단을 내리기로 했다. 토비와 그 아이들을 둘러싼 모든 의문을 풀기 위해 그리고 이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나는 과학적인 방법을 동원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이 아이들이 어떻게 태어난 것인지 그들이 어떤 존재인지 명확하게 알아내기로 결심했다. 나는 여러 연구기관과 전문가들에게 연락을 했고 그들이 제공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따르기로 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며 나는 점차 이 상황이 단순한 미스터리 이상의 더 깊은 뭔가가 숨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나는 그들이 왜 인간처럼 보이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서 걔가 인간의 아기를 낳을 수 있는지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기를 희망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의 답변은 한결같이 불확실하거나 의문을 던지는 것이었다. 그러던 중 나는 결국 그들을 치료할 수 있는 특별한 시설에 연락을 취할 수 있었다. 그곳은 생명과학, 유전자 연구 등을 전문으로 하는 곳이었고 그들은 내가 겪고 있는 상황에 대해 상당히 관심을 보였다. 그들은 나에게 실험적인 방법을 제안하며 내가 찾아낼 수 있을지 모를 단서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나는 그곳에서 제시한 대로 몇 가지 검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검사 결과는 나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그들의 DNA는 확실히 인간과 유사한 부분이 있었지만 동시에 개의 유전자와 혼합된 특징도 있었다.
이 조합은 과학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것이었고 나는 이 결과를 처음 접했을 때 충격을 받았다. 아이들의 유전자에는 인간의 특성이 들어있지만 개의 유전자가 합쳐져 있는 형태였던 것이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그 누구도 설명할 수 없었다. 그들만의 유전자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들의 유전자 안에는 어떤 외부적인 영향을 받은 흔적이 보였다. 그때 나는 한 가지 생각을 하게 되었다. 바로 이 아이들이 단순히 우연히 태어난 것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것이었다. 그들의 탄생에 무언가 의도적인 것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떠올랐다. 그들은 우연히 생긴 존재들이 아니라 누군가 또는 무언가의 계획 아래에서 태어난 존재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그들은 우연이 아니라 과학적 혹은 초자연적인 방식으로 태어난 것이었다. 내가 고민하고 있는 동안 토비는 여전히 그들의 어머니 역할을 해주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개라는 존재가 아니라 거의 인간처럼 보였고 그 아이들은 완전히 사람처럼 행동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서서 걸었고 언어를 습득하기 시작했다. 그들의 눈빛은 점점 더 똑똑해졌고 그들의 행동은 점점 더 성숙해 보였다. 그들은 몇 개월 만에 완전히 사람과 같은 모습이 되어 있었다. 어느 날 그들이 나에게 다가오며 내 손을 잡고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는 그 어떤 인간의 미소보다도 따뜻하고 사랑스러웠다. 하지만 그 순간 나는 문득 깨달았다. 그들이 사람이라면 나는 그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 이 아이들에게 내가 부모가 되어야 할 것인지 아니면 이 아이들이 나와 같은 인간처럼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 고민이 깊어졌다. 내가 이 아이들을 사랑할 수 있다는 사실은 당연한 것이었지만 그들과 나의 관계는 이제 단순한 가족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들은 이 세상의 존재에서는 안 될 존재들이었고 나에게 그런 존재를 키울 수 있는 능력이나 자격이 있는지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했다. 나는 그들이 나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 옳은 것인지 아니면 그들을 세상과 멀리 떨어져 지내게 해야 하는지 알 수 없었다. 그리고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한 가지 질문이 떠오르기 시작했다. 바로 이 아이들은 내가 아는 세계의 법칙을 완전히 깨뜨린 존재들일까? 그들이 살아갈 세상은 내가 아는 그 세상일까? 아니면 그들이 살아가야 할 세상은 전혀 다른 세상이 될 것인가? 이 질문은 날이 갈수록 나를 괴롭혔다. 그들이 내게 던진 물음은 너무 깊고 그 답을 알 수 없었다. 아이들이 점차 사람과 가까운 모습으로 성장하면서 나는 그들과의 관계에 점점 더 복잡한 감정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들은 여전히 나를 어머니처럼 의지했지만 그들의 눈빛이나 행동은 단순한 아기와는 다른 독립적이고 심오한 무엇을 내포하고 있었다. 그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기 위한 나는 끊임없이 조사했지만 마치 내가 무엇을 발견하든 그것은 모두 새롭고 예측할 수 없는 형태로 나를 뒤흔들었다. 어느 날 아이들 중 한 명인 알렉스가 나에게 다가와 손에 무엇인가를 쥐고 있었다. 그것은 아주 작은 책이었다. 얇고 낡은 책. 마치 오래된 문서처럼 보였고 그 책의 표지는 바래어 읽을 수 없을 정도였다. 나는 그 책을 받아들고 페이지를 넘기기 시작했다. 그 안에는 여러 가지 그림과 함께 기이한 글들이 적혀 있었다. 그것은 마치 고대의 문헌처럼 보였고 어떤 비밀을 담고 있는 것만 같았다. 나는 그 책을 가지고 밤늦게까지 연구에 몰두했다. 글자들이 어느 언어로 되어 있는지, 그 문장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지 나는 모든 것을 파헤치고 싶었다. 책의 내용 중 일부는 내가 본 적 없는 기호와 문자들로 가득 차 있었다.
그것들은 언뜻 보기에 알 수 없는 고대 문명의 흔적처럼 보였고 어떤 신비로운 힘에 대한 이야기인 것처럼 여겨졌다. 나는 그 책을 통해 알게 된 정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저 막연한 호기심에 그칠 수 없다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단순한 책이 아니었고 그들에게 있어 중요한 의미가 있는 존재라는 생각이 들었다. 책을 읽고 나서 며칠이 지나고 나는 점차 이상한 일을 경험하게 되었다. 매일 밤 집 주변에서 기이한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누군가 몰래 다가오는 듯한 발자국 소리,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 소리, 그리고 더 이상 구분할 수 없는 낮고 그윽한 소리들이 반복되었다. 처음엔 바람에 의해 생긴 소리일 거라고 생각했지만 점차 그 소리가 점점 더 인간의 말소리처럼 들리기 시작했다. 나는 나가서 확인해 보았지만 그 자리에 아무도 없었다. 이 소리는 분명히 현실에서 들을 수 없는 어디선가 전해져 온 듯한 신호처럼 느껴졌다. 그 일이 반복되면서 나는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아이들이 자라면서 점점 더 복잡한 사고를 할 수 있는 능력을 보였고 그들이 보이는 행동에는 무엇인가 묘한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았다. 알렉스가 나에게 그 책을 건네주었을 때 나는 그 책이 단순한 장난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들이 알고 있는 세계는 내가 아는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것처럼 느껴졌다. 무엇인가 감춰진 진실이 이 책 안에 있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었다. 하루는 한밤중에 일어난 사건이 나의 마음속에 큰 변화를 일으켰다. 내가 잠든 사이 토비가 매우 급하게 내 방으로 들어왔다. 그녀의 얼굴에는 불안과 두려움이 가득했고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나를 깨어내며 말했다. 그들이 뭐가 있어? 나는 혼란스러운 눈으로 토비를 바라보며 물었다. 그들이 나가려고 해요. 아이들이 저 밖에 나가려고 해요. 안 되겠어요. 나는 얼른 일어나서 그녀를 따라갔다. 그런데 그 순간 내가 본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장면이었다. 아이들이 모두 거실에 모여 있었다. 그들은 내가 이제까지 본 것보다 훨씬 더 큰 눈을 가지고 있었고 얼굴에는 이상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 미소는 마치 무언가를 기대하는 듯한 표정이었고 그들의 눈빛은 인간이라기보다는 무언가 다른 존재의 그것처럼 느껴졌다. 아이들이 무엇을 하려는 것인지 나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들의 존재가 나에게 미치는 영향은 그날 이후로 점점 더 강해졌다. 그들은 내가 상상할 수 없었던 방식으로 세상을 보고 있었고 내가 보지 못한 무엇인가를 감지하고 있었다. 나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힘이 무엇인지, 그들이 이해할 수 없는 세계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점점 더 궁금해졌다. 그날 밤 나는 다시 그 책을 펼쳐보았다. 그 책은 무언가를 알게 될 단서를 제공하려는 듯 또 다른 페이지로 나를 이끌었다. 그곳에 적혀 있었던 문장은 내가 처음 본 것과는 다른 문장이었다. 그 문장에는 그들이 깨어날 시간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나는 그 문장을 반복해서 읽었다. 그들이 깨어날 시간이라는 말이 내 마음에 큰 충격을 주었다. 아이들이 깨어난다고? 그렇다면 이 아이들은 무엇인가 특별한 존재일까? 아니면 이 아이들이 나와 관계없는 존재일까? 책을 덮고 나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기 위해서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았다. 하지만 그때부터 나는 점점 더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 그들의 존재가 세상에 알려지면 모든 것이 바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이 아이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이들이 세상에 드러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에 대한 두려움이 나를 사로잡았다. 그들의 미래가 나의 미래와 얽히게 될 것이며 나는
그들의 비밀을 밝혀야만 한다는 책임감에 짓눌리기 시작했다. 아이들의 존재는 이제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내 인생의 전환점을 만들었다. 그들이 깨어날 시간, 그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나는 직감할 수 있었다. 그날 이후 나는 아이들과의 관계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 시작했다. 그들이 단순히 내 보호를 받아야 할 아기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점차 깨달아갔다. 그들이 나에게 보여준 이상한 행동들, 그들의 눈빛, 그리고 알 수 없는 능력들은 더 이상 우연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무언가가 그들에게 깃들어 있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그들이 더 이상 사람의 아이들이 아니며 어떤 다른 존재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점점 더 확신하게 되었다. 아이들은 나에게 어떤 말을 하거나 명확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 그들의 행동은 나를 점점 더 궁금하게 만들었고 동시에 두렵게 만들었다. 나는 그들의 진정한 목적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다. 하지만 그들이 깨어난다고 했을 때 그 말이 어떤 의미를 가질지 깊이 고민할 수밖에 없었다. 그들이 깨어날 시간이라는 문구는 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 시간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느낌은 점점 강해졌고 그 시간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두려움이 나를 지배했다. 밤이면 나는 잠을 잘 수 없었다. 아이들이 잠든 모습도 그들의 얼굴에 떠오르는 이상한 미소도 내 마음에 불안감을 남기고 있었다. 그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그들의 마음속에 어떤 의도가 있는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는 그들이 깨어나는 순간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 상상할 수 없었다. 모든 것이 뒤바뀔 것 같은 그 느낌은 점점 더 확실해져 갔다. 어느 날 나는 그들에게 더 이상 의존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혼자서 그들의 비밀을 풀어야 했다. 그들이 나와 함께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들의 존재가 이 세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밝혀내야만 했다. 내가 가진 유일한 단서는 그 책뿐이었다. 그 책은 나에게 무엇인가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었지만 여전히 그 안에 적힌 문장들은 너무 복잡하고 난해했다. 나는 그 책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해석하기로 결심했다. 그날 밤 나는 다시 책을 펼쳤다. 그 책은 어두운 빛 속에서도 여전히 뚜렷하게 보였다. 나는 불을 켜고 책을 펼쳐 문장을 하나씩 읽어내려갔다. 그리고 그 속에서 조금씩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그 책의 내용은 단순한 이야기나 역사적인 기록이 아니라 어떤 고대의 예언 같았다. 예언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일시적으로 뒤바뀌게 될 시점에 대한 경고처럼 보였다. 그리고 그 경고는 바로 아이들이 깨어날 시간이었다. 책에서 내가 찾은 또 다른 중요한 문구는 그들이 이 세상에 도달하면 인류는 변화할 것이라는 말이었다. 이 문구는 나에게 충격을 주었다. 그들이 이 세상에 도달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들은 과연 인간과 같은 존재일까? 아니면 그 이상의 존재일까? 그리고 그들의 도달이 인류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올 것인가? 나는 이 모든 질문을 해결하기 위해 더 깊이 들어가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혔다. 그날 밤 나는 책을 다 읽었다. 그리고 내가 마지막으로 읽은 문장은 내 마음을 압도했다. 그들이 완전히 깨어나면 그들은 더 이상 인간의 아이들이 아니다. 그들은 이 세상의 새로운 주인이 될 것이다. 이 문장은 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아이들은 더 이상 인간의 아이들이 아니며 새로운 존재로 변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말이었다. 그들이 깨어나면 이 세상은 그들에 의해 지배될 것이라는 예언이었다. 나는 그 사실을 믿을 수 없었다. 하지만 동시에 그들이 그렇게 될 것이라는 직감을 느끼고 있었다.
다음 날 나는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다. 그들은 여전히 나에게 사랑을 표현했다. 하지만 그들의 눈빛은 예전과는 달랐다. 그들이 나를 바라보는 눈에는 더 이상 단순한 사랑만이 담겨 있는 것이 아니라 깊은 무언가가 숨겨져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나는 그들이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 알고 싶었지만 그들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그들은 단지 나를 지켜보았고 내가 무엇을 할지 기다리는 듯한 모습이었다. 아이들과 함께 있으면 나는 그들이 가진 비밀을 조금씩 알게 될 것 같았다. 하지만 동시에 그들과의 관계가 점점 더 부담스럽게 느껴졌다. 내가 그들을 이해하려고 할수록 그들의 존재가 나에게 점점 더 강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그들의 존재가 내 삶을 점점 더 변화시키고 있었다. 어느 날 나는 아이들과 함께 외출을 했다. 평범한 산책이었지만 그날은 특별히 아이들이 뭔가 다르게 행동하는 것 같았다. 그들은 사람들 사이에서 마치 무언가를 기다리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그들의 표정은 마치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찾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나는 그들에게 물어볼 수 없었다. 그들이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지 알 수 없었다. 그러나 내 마음속에서는 점점 더 큰 의문이 생기기 시작했다. 아이들이 깨어나는 그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느낌은 점점 강해졌고 그 순간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두려움이 나를 짓눌렀다. 그날 이후 아이들과의 일상은 점차 내가 상상했던 것과 달라졌다. 그들은 아무 말 없이 내 옆에서 지냈지만 내가 무언가를 느낄 때마다 그들은 나를 지켜보는 눈빛이 점점 더 깊어졌다. 그 눈빛은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서 마치 내가 무엇을 생각하는지, 무엇을 계획하는지까지 읽고 있는 듯한 느낌을 주었다. 나는 그들이 과연 나에게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없었다. 그러나 그들의 행동은 내가 상상한 것보다 훨씬 더 신비롭고 이상했다. 나는 집안에서 그들을 돌보며 계속해서 그 책을 연구했다. 그 책이 말하는 깨어남이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들이 이 세상에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알아내기 위해 나는 모든 자원을 동원해야 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나는 점차 더 많은 의문과 불안을 안고 살았다. 매일 밤 나는 그 책을 펼쳐 읽었지만 그 안에 담긴 예언은 여전히 나에게 너무 어려웠고 혼란스러웠다. 하루는 책을 읽다가 한 문장이 눈에 띄었다. 그들이 진정으로 깨어나는 순간 그들은 더 이상 인간의 존재를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이 문장은 내 마음을 송두리째 흔들었다. 나는 그때서야 깨달았다. 이 아이들이 인간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들이 그냥 사람의 아이들이 아니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들은 단순히 태어났을 때부터 내가 알던 그 어떤 존재와도 다르게 태어난 것이다. 그들은 분명히 다른 차원에서 온 존재들이었고 그들이 깨어날 때 세상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할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들에게 다가가기 위해 애썼다. 그들이 깨어나고 무엇을 하려는지 그들의 의도를 알고 싶었다. 그러나 그들은 단지 나를 지켜보았고 내가 무엇을 하든 변함없이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나는 그들과의 소통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들이 나와 대화하지 않으면 나는 그들의 마음을 읽을 수 없었다. 그렇지만 그들이 나타내는 이상한 행동들은 점점 더 명확해졌다. 아이들이 밤마다 이상한 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작은 신음처럼 들렸고 그 후 점점 커지더니 결국 한밤중에 마치 무언가 고통스러운 듯한 울음소리로 변했다.
나는 그 소리를 듣고 잠에서 깨어난 날마다 그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 수 없다는 사실이 점점 더 무겁게 느껴졌다. 그들은 분명히 무엇인가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들의 몸짓, 그들의 눈빛, 그리고 그들의 행동 하나하나가 모두 무언가를 예고하는 것처럼 보였다. 어느 날 나는 아이들이 나가고 싶어 하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들은 문을 향해 자주 다가갔고 가끔은 내가 문을 열면 그들이 바깥을 바라보며 조용히 서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들의 눈에는 무엇인가를 찾고 있다는 듯한 빛이 비쳤다. 나는 그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물어볼 수 없었다. 그들은 말을 하지 않았고 나에게 어떠한 신호도 보내지 않았다. 그저 지켜보는 눈빛만이 내게 전달되었다. 그날 나는 아이들이 또 다른 행동을 보인 것을 알게 되었다. 그들이 더 이상 나를 따르지 않고 집 안에서 어딘가를 향해 천천히 걸어갔다. 그들은 마치 어느 특정한 장소로 향하는 것처럼 보였다. 나는 그들이 어디로 가는지, 무엇을 찾고 있는지 궁금했지만 그들이 나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그들을 따라가기로 결심했다. 아이들을 따라가다 보니 나는 집 뒤쪽으로 나가게 되었다. 그곳은 평소에는 아무도 가지 않던 곳이었다. 나무들로 덮여 있었고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운 그곳은 마치 숨겨진 비밀의 장소처럼 느껴졌다. 아이들은 그곳에 다다르자 멈춰섰다. 그리고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나는 그들이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들이 바라보는 곳을 따라 눈을 돌려보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저 어두운 숲속만이 펼쳐져 있을 뿐이었다. 그때 내 몸에 소름이 돋았다. 내가 무언가를 깨닫기 전에 아이들이 갑자기 돌려서 나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빛은 전혀 다른 비정상적인 느낌을 주었다. 나는 그 눈빛을 피할 수 없었다. 아이들은 마치 내가 알지 못하는 무언가를 이해하고 있는 듯 내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그들의 눈에는 이전과는 다른 깊이가 있었다. 내가 이제껏 보지 못했던 그들의 진짜 정체가 드러나는 순간을 맞이한 듯했다. 아이들의 눈빛은 나에게 그동안 숨겨져 있던 진실을 마침내 드러내는 것 같았다. 나는 그들이 더 이상 아이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느꼈다. 그들의 존재는 내가 알던 그 어떤 존재와도 다른 것이었으며 그들은 이제껏 내가 상상할 수 없었던 차원에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그 순간 나는 그들이 단순히 깨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준비하고 있는 변화의 시작을 본 것 같았다. 그들의 깨어남은 단순한 변화가 아닌 이 세상 모든 것을 뒤흔들 수 있는 변화일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이 나를 감쌌다. 내가 그들과 함께한 시간이 이제껏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을 나는 점점 더 확신하게 되었다. 그날 이후 나는 아이들이 변하기 시작한 것을 느꼈다. 처음에는 사소한 것 같았지만 점차적으로 그 변화는 명확해졌다. 그들이 나를 바라보는 눈빛은 여전히 신비롭고 어떤 고요한 확신을 품고 있었다. 이전까지는 아이들의 눈빛 속에서 사랑과 친밀함을 느꼈다면 이제 그 안에서 나는 알 수 없는 힘과 목적을 느꼈다. 마치 그들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고 있다는 듯이, 아니, 오히려 나에게 어떤 결정을 강요하려는 듯한 눈빛을 보내고 있었다. 그들의 행동도 점차 변했다. 예전처럼 천진난만하게 뛰어놀거나 내가 부르면 달려오는 모습은 이제 찾아볼 수 없었다. 그들은 더 이상 나를 쫓아다니지도 않았고 대화도 하지 않았다. 그저 내가 무엇을 하든 자신들만의 세계에서 무언가를 준비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그 변화는 나를 불안하게 만들었다. 내가 알던 그 아이들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들이 인간이 아닌 어떤 존재처럼 보이기 시작했다. 어느 날 나는 그들이 집안에서 무언가를 찾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챘다. 아이들은 방 하나하나를 뒤지며 벽지 아래나 가구 뒤에 숨겨진 물건을 찾고 있었다. 그들은 내가 어지럽히지 않은 곳까지 정확히 찾아내곤 했다. 무엇을 찾고 있는지 물어보려 했지만 그들은 나에게 답을 주지 않았다. 그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내가 도대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 수 없었다. 그들의 행동이 점점 더 불안하게 다가왔다. 그날 나는 마침내 그들의 행동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 순간이 왔다. 아이들이 무엇을 찾고 있는지 궁금해져서 내가 그들과 함께 책장을 뒤지기 시작했다. 그 순간 하나의 오래된 상자가 나왔다. 그 상자는 내가 어릴 때 쓰던 것인데 꽤 오래된 물건들이 담겨 있었다. 그 상자 속에는 사진, 일기, 그리고 오래된 편지들이 있었다. 나는 그 상자 속에 무엇이 있을까 하는 생각에 들여다보았다. 그리고 그 속에서 나는 한 장의 사진을 발견했다. 그 사진은 내 어릴 적 사진이었다. 내가 아주 어릴 때 찍힌 사진으로 그때의 나는 울고 있었다. 그러나 사진 속에서 내가 울고 있는 모습은 너무나도 불안정해 보였다. 마치 내 주변에서 무언가 끔찍한 일이 일어나고 있음을 예고하는 듯 했다. 내가 그 사진을 손에 들고 있던 순간 아이들이 다가와 그 사진을 보았다. 그들이 내 손에서 사진을 빼앗자 이상한 표정을 지으며 그 사진을 꼼꼼히 살펴보았다.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그저 사진을 손에 쥔 채로 무언가를 깨달은 듯한 표정을 지었다. 그리고 그 순간 나는 무언가 중요한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다. 그들은 내가 알지 못했던 과거의 일부를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그 과거를 찾고 있었다. 내가 어릴 적 겪었던 일들이 그들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 같았다. 그들이 이 사진을 통해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 그들은 왜 그 사진에 집착하는지 나는 전혀 알지 못했다. 하지만 그 순간 나는 그들이 단순히 나의 아이들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느꼈다. 그들은 나의 과거, 나의 기억을 알고 있는 존재들이었고, 그들은 내가 잊고 있던 사실들을 되새기게 하려고 하고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아이들이 찾아낸 그 사진과 그들의 이상한 행동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무엇이 그들을 이렇게 만들었을까? 그들이 왜 내 과거를 알고 있는 걸까? 이 모든 일이 우연일까? 아니면 그들이 나에게 무언가를 전달하려는 걸까? 그 답은 오직 그들이 깨어날 때 알 수 있을 것 같았다. 하지만 나는 그들이 진정으로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무엇을 계획하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 아이들은 나에게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들은 단지 나를 지켜보며 자신들만의 속도로 세상을 받아들이고 있는 듯 했다. 나는 그들의 변화가 단순한 발달이 아니라고 느꼈다. 그들은 무엇인가를 준비하고 있었다. 무엇인가 거대한 일이 일어날 준비를 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 일이 무엇일지, 내가 그 일에 어떻게 연관될지, 그리고 내가 그 일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는 전혀 알 수 없었다. 그렇지만 내 마음 속에서는 두려움과 궁금증이 점점 더 커져만 갔다. 아이들의 존재는 이제 단순히 내 삶의 일부가 아니었다. 그들은 나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려는 존재였고, 그들이 깨어날 때 나는 그들이 말하는 진실을 받아들여야만 했다. 그 진실이 무엇일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들의 깨어남이 나와 이 세상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점이었다. 아이들이 나를 바라보는 눈빛은 점점 더 날카롭고 그들 사이에 뭔가 중요한 일이 진행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어느 날 나는 그들의 행동을 더 이상 무시할 수 없었다. 그들은 내가 미처 생각지도 못한 무언가를 알고 있었고, 그것은 나에게 큰 변화를 예고하는 듯 했다. 이제 나는 그들에 대해 더 알아야 한다는 강한 충동을 느끼게 되었다. 아이들이 계속해서 집안을 돌아다니며 무언가를 찾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이후 나는 그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점점 더 궁금해졌다. 그들의 행동은 점점 더 계산적이었고 그들은 마치 누군가의 지시를 따르는 듯한 모습이었다. 그들은 자주 나를 무시한 채로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다. 그들이 찾고 있는 것, 그들이 준비하는 것에 대한 단서가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다. 아이들의 눈빛 속에는 내가 그동안 알지 못했던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어느 날 나는 아이들이 밤늦게까지 집안을 돌아다니며 이상한 소리를 내는 것을 들었다. 나는 잠에서 깨어나 창문을 통해 그들을 살펴보았다. 그들은 어두운 밤 한 곳을 향해 집중적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그곳은 바로 집 뒤뜰에 있는 오래된 창고였다. 내가 알고 있던 그 창고는 오랫동안 아무도 들어가지 않았고 그곳에는 먼지와 잡초가 자리를 잡고 있었다. 그런데 아이들이 그곳에 뭔가를 찾고 있다는 것이 분명했다. 그들은 손전등을 들고 창고 속의 벽을 밀어보거나 바닥을 긁어보기도 했다. 나는 그들이 그곳에서 무엇을 찾고 있는지 궁금해졌다. 다음 날 나는 아이들을 따라 창고로 갔다. 그들은 이미 창고 속에서 무언가를 발견한 것 같았다. 그들은 나를 기다리고 있던 듯 나를 쳐다보며 고요히 서 있었다. 나는 그들에게 다가가 물었다. 너희는 여기서 무엇을 찾고 있는 거냐? 그러나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창고 안을 가리켰다. 나는 그들이 가리키는 방향을 따라 창고 안을 살펴보았다. 그곳에서 내가 발견한 것은 한 상자였다. 상자는 꽤 오래되어 보였고 표면에는 먼지가 쌓여 있었다. 그러나 그 상자는 분명히 무언가 특별한 것을 담고 있을 것 같았다. 나는 손을 대기 전에 잠시 망설였다. 그 상자는 너무 오래된 것이었고 내가 그것을 열었을 때 어떤 것이 나올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나는 그 상자를 열기로 결심했다. 상자를 열자 안에는 다양한 종이들이 들어 있었다. 그것은 마치 오래된 일기장처럼 보였다. 나는 그 일기장을 펼쳐보았다. 그리고 거기에서 내가 예상하지 못한 내용들을 읽게 되었다. 그 일기장은 나의 어린 시절과 관련된 이야기였다. 그러나 단순한 일상이 적혀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 일기장에는 내가 어릴 적 겪었던 일이 아닌 내가 알지 못했던 다른 존재와의 접촉이 기록되어 있었다. 그 일기장은 마치 내가 기억을 잃어버린 시간에 대한 기록인 것 같았다. 일기 속에는 내가 겪은 일들과는 전혀 다른 사건들이 적혀 있었다.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존재와의 만남, 그리고 그것이 내게 끼친 영향에 대한 기록들이었다. 나는 그 일기장을 들고 다시 아이들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빛은 여전히 고요하고 나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들이 나에게 전하려는 메시지가 바로 이 일기장 속에 숨겨져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들은 내가 잊고 있었던 것들을 상기시키려는 것 같았다. 그리고 나는 이제 그들이 왜 내 과거를 알고 있는지, 왜 나에게 이렇게 다가왔는지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다. 그 순간 나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떠올렸다. 내가 어릴 적 내 가족과 함께 살던 집에서 이상한 일이 일어난 적이 있었다. 그때 나는 어릴 뿐만 아니라 내 주변의 사람들이 기억하지 못한 일이 있었다. 바로 그때 내가 본 적이 없는 존재가 우리 집에 찾아왔다. 그 존재는 인간의 형상을 하고 있었지만 분명히 사람은 아니었다. 그 존재는 우리 가족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려 했고
그로 인해 내 삶은 완전히 바뀌었다. 아이들은 그 존재의 후손이었고 나는 그들이 왜 내게 다가왔는지를 이제서야 알게 되었다. 그들은 나에게 그때의 일을 상기시키려고 하고 있었고 그 사건이 아직도 내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자 했다. 나는 그들을 통해 내가 잃어버린 기억을 되찾으려는 듯 했다. 그들이 나를 이끌고 있는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그들은 내가 저지른 실수와 마주하고 그 실수로부터 벗어날 방법을 알려주려는 존재들이었다. 아이들이 나에게 전하고자 했던 진실은 이제서야 조금씩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그들은 단순히 내 아이들이 아니었고 그들의 존재는 내가 알지 못했던 과거와 깊은 연관이 있었다. 그들이 내게 전하려는 메시지는 내가 어릴 적 그 존재와 만났을 때부터 시작된 일이었으며 그 일은 지금까지도 내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이제 그들의 눈빛 속에서 그 모든 진실이 밝혀질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아이들의 눈빛 속에서 나는 점점 더 많은 것들이 드러나는 것을 느꼈다. 그들은 내가 미처 알지 못했던 나의 과거와 연결되어 있었다. 그들의 존재는 단순히 이 집에 찾아온 그저 어린 아이들에 그치지 않았다. 그들은 나의 기억을, 나의 어두운 과거를 되돌리려는 존재들이었다. 한때 잊고 싶었던 기억들, 피하려 했던 진실들이 이제 나에게 되돌아오고 있었다. 어릴 적 그 존재와의 만남은 나에게 큰 충격을 주었고 그 충격은 나의 모든 삶에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겼다. 그 기억은 마치 나의 뇌 속에서 얼어붙은 얼음처럼 굳어 있었고 나는 그것을 다시 꺼내어 마주할 용기가 없었다. 하지만 아이들은 그 기억을 무언가를 통해서 되살리고 있었다. 그들의 존재가 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들의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 나는 더 이상 회피할 수 없었다. 아이들은 내게 나의 어린 시절을 되돌려보게 만들고 있었다. 그들이 들고 있는 일기장은 내가 잃어버린 시간과 기억을 복원하려는 열쇠였다. 그 일기장 속에 담긴 글자들은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그 당시의 나를 떠올리게 했다. 내가 기억할 수 없었던 순간들이 그 글자 속에 숨겨져 있었다. 그 존재와의 만남, 그리고 그 존재와 나 사이에 일어났던 사건들이 일기장에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었다. 나는 그 일기장을 다시 펼쳐보았다. 글자는 똑같이 뚜렷하게 나타나 있었고 마치 나에게 그것을 읽으라고 강요하는 듯 했다. 그 존재는 내가 잊으려 했던 존재다. 그 글이 내게 던져지는 메시지는 너무나도 명확했다. 그 존재는 단순히 내 상상 속에 존재한 것이 아니었다. 나는 그것을 완전히 잊고 싶었고 그 기억을 내 삶에서 지우려 했지만 그것은 지워지지 않았다. 그 존재는 내 어린 시절, 내가 자주 혼자였던 시간에 찾아왔다. 그것은 내게 다가오지 않았고 나는 그것을 본 적도 없었다. 그러나 그 존재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않고 나의 기억 속에서만 떠올랐다. 그것은 항상 나와 함께 있었고 나는 그것이 무엇인지, 왜 내게 다가왔는지에 대해 알지 못했다. 하지만 그 존재가 내 삶에 끼친 영향은 너무나도 명백했다. 그 존재는 나를 바꾸어 놓았고 그로 인해 나는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생각하고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었다. 아이들은 그 존재의 후손이었다. 그들이 내게 다가온 이유는 그 존재가 나에게 전하려던 메시지를 내가 이제야 깨달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였다. 그 존재는 내가 어릴 적 만난 존재였지만 그것은 이제 내 삶의 일부가 되어 있었다. 아이들은 그 존재가 내게 남긴 흔적을 따라 나섰고 나는 그들이 나에게 전하려는 진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야 했다.
어느 날 밤 나는 다시 한번 창고로 향했다. 이번에는 아이들과 함께 가지 않고 혼자서 그곳을 찾아갔다. 창고는 여전히 어두웠고 공기 속에는 오래된 냄새가 가득했다. 하지만 그곳에서 나는 느껴야 했다. 그 존재가 나에게 전하려 했던 마지막 메시지를. 나는 창고 안을 둘러보았다. 그곳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공간이었다. 벽에는 오랜 먼지가 쌓여 있었고 창고 안에 있는 상자들은 그대로 자리를 잡고 있었다. 나는 그 중 하나를 꺼내어 다시 열어보았다. 그 상자 안에는 예전과 같은 일기장들이 있었다. 그 일기장 속에는 내가 잊고 있었던 또 다른 기억들이 담겨 있었다. 그 일기장 속에 적혀 있는 것은 내게 충격적인 내용이었다. 내가 어릴 적 만난 존재는 단순히 인간이 아니었다. 그것은 사실 내가 알지 못했던 과학적인 실험의 결과물이었다. 그것은 나의 부모가 숨겨놓았던 비밀이었고 그들은 나에게 그것을 알리지 않으려 했다. 그 존재는 바로 내 가족의 실험 결과물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나를 위한 실험이었고 나는 그 실험의 일부였다. 이제 나는 그 진실을 마주했다. 내 부모는 나를 실험체로 삼았고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시간 동안 그 실험은 계속 진행되었다. 그 존재는 나를 지켜보고 있었고 나는 그 존재가 내게 전하려 했던 메시지를 이해해야만 했다. 그 존재는 나에게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려주려 했던 것이다. 그것은 단순히 나의 과거를 되돌려보는 것이 아니었다. 그 존재는 내가 선택해야 할 길을 보여주려 했던 것이었다. 아이들은 그 존재의 후손이었고 그들은 나에게 그 진실을 알리기 위해 왔다. 그들은 나의 과거를 되돌려 주었고 내가 마주해야 할 진실을 상기시켜 주었다. 이제 나는 그들의 눈빛 속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게 되었다. 그 진실은 내 삶을 바꿔놓을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 진실을 받아들이고 앞으로 나아가야 했다. 아이들의 존재는 점점 더 명확하게 드러났다. 그들은 나의 과거, 나의 어두운 역사와 연결되어 있었고 나는 그들로 인해 내 삶에서 지워지지 않은 기억들과 마주하게 되었다. 그 기억들은 내가 얼마나 숨기고 싶었던 것이었는지, 얼마나 두려워했던 것인지를 상기시켜 주었다. 하지만 그들을 마주한 지금 더 이상 피할 수는 없었다. 그 존재는 내가 의도한 것보다 훨씬 더 깊은 곳에서 내게 영향을 미쳤고, 이제는 나 자신과 그 존재의 진실을 온전히 받아들여야 했다. 아이들은 나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였다. 그들이 내게 다가온 이유는 단순히 나를 압박하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그들은 내가 지금까지 피했던 진실을 마주하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온 것이다. 나의 과거가 그들에게도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나는 깊은 혼란에 빠졌다. 내가 과거에 보았던 것, 내가 기억했던 것들이 모두 사실이었다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시간은 무엇을 위한 것이었을까? 그 진실을 받아들이는 일은 정말로 고통스러웠다. 아이들이 남긴 일기장 속에서 나는 나와 내 가족의 불가피한 연결고리를 발견했다. 내 부모가 했던 실험, 내가 알지 못한 채 떠안고 살아온 그 실험의 결과가 바로 지금의 나 그리고 아이들이었다. 그들은 나의 과거의 일부였고 그 존재의 후손이었다. 그 존재는 단순히 나를 지켜보는 것에 그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임무를 실현하기 위해 존재했던 것이었다. 아이들은 그 진실을 내게 알려주고 있었다. 그 존재는 사실 인간의 힘을 넘어서는 무엇이었고 그것은 나의 DNA와 깊게 연결되어 있었다. 그 존재가 나에게 전하려 했던 것은 단순히 과거의 기억을 되살리려는 것이 아니었다. 그 존재는 나에게 인간이 아닌
또 다른 존재로서의 삶을 살라고 요구하고 있었다. 그것이 내가 감추었던 진실이었고 그 존재가 나에게 남긴 메시지였다. 과거의 실험은 나에게 선택의 여지를 남기지 않았다. 나는 그 실험의 결과물로 태어난 것이었고 나의 가족은 그것을 비밀로 간직한 채 나를 키워왔다. 하지만 그 실험이 끝나지 않았고 나는 그 끝을 맞이해야 했다. 그 존재의 후손인 아이들은 나를 깨우기 위해 왔고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려주기 위해 나를 찾아온 것이다. 이제 너의 차례다. 아이들 중 한 명이 말했다. 그들의 눈빛은 단순히 나를 위로하려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내가 그 진실을 마주하고 그 진실을 받아들여야만 한다는 강한 메시지였다. 나는 그 말을 듣고 처음에는 충격을 받았다.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기까지는 시간이 조금 더 걸렸다. 그들은 나에게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진실을 전하고 있었다. 어릴 적 기억이 떠올랐다. 나는 그 존재와 처음 만났을 때의 기억이 여전히 생생하게 떠오른다. 나는 그 존재를 처음에는 두려워했다. 그것은 내가 상상할 수 있는 어떤 것과도 달랐다. 그 존재는 인간이 아니었다. 그것은 나와 같은 인간이 아니었고, 그때 나는 그 존재가 왜 내 앞에 나타났는지 알지 못했다. 하지만 이제 그 존재의 목적을 알게 되었다. 그것은 내가 아직 깨닫지 못했던 능력과 역할을 깨닫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 아이들은 나에게 그 존재가 내게 주었던 사명을 완수할 시간이라는 것을 알려주었다.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이를 피할 수 없었다. 내가 살아온 모든 시간은 결국 그때를 대비하기 위한 준비였고, 아이들은 그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기 위해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이 전하려 했던 진실은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을 하게 만드는 것이었다. 아이들과 함께한 마지막 밤, 나는 그들과 함께 앉아 오랜 시간을 보냈다. 그들이 말하는 모든 것은 나에게 더 이상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았다. 그것은 내게 당연한 이야기처럼 들렸다. 그들은 내가 어릴 적부터 느꼈던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을 끄집어내고 있었다. 그 감정은 이제야 이해되었다. 그 존재는, 그 실험은, 그리고 내가 겪은 모든 일들은 나를 위한 것이었고,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한 과정이었다. 이제 내가 선택할 시간이다. 아이들이 내게 말했다. 그들은 나에게 새로운 길을 제시하며 더 이상 과거를 붙잡고 있지 않도록 이끌었다. 내가 살아온 이 길이 내가 선택한 길이 아닌 누군가가 설계한 길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지금 나는 나의 본질을 찾기 위해 그 길을 떠나야 했다. 아이들은 나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었다. 그 존재가 나에게 주었던 사명, 그것은 이제 내가 이루어야 할 일이었다.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겠다고 결심했다. 그리고 아이들이 내게 보여준 길을 따라가기로 했다. 그들은 내가 겪어야 했던 일들을 마무리 짓기 위해 온 것이었다. 이제 나는 그들과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해야 했다.